전라남도 강진의 한 마을. 선착장엔 바다에 나갈 배들이 가득합니다. 곧이어 은영 씨 부부도 일터에 나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하러 가나요? 전복 밥 줘야 돼요. 걔네가 배고파가지고 조금이라도 줘야 안 도망가요. 애지중지 키운 전복들이 배고플까 서둘러 출항하는 운영 씨 부부. 워낙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에 서둘러 출발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한 은영 씨의 배가 무언가를 끌어올리는데요. 바로 엄청난 양의 다시마입니다. 전복 먹이가 미역하고 다시마, 곰피거든요. 근데 그걸 사서 먹이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농사해가지고 미역, 다시마 밥 주고 있어요. 전복 양식은 같이 하는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은영 씨의 남편은 15년간 모든 일을 함께 해온 최고의 파트너랍니다. 저희 남편이 바다의 왕자예요. 이 지역에서는 일로 차관 일밖에 몰라요. 하고 이 바다를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엔 바다라는 것보다 신랑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 그늘 아래 시골도 안 보이더라고요. 무턱대고 따라왔어요. 좋아서. 사실 은영 씨는 바다와는 거리가 먼 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3년 전 남한으로 내려와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바다에 정착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된 거죠. 저희는 아버지가 엘리트였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4,000명 거느린 초급 당 비서였거든요. 그 가정에 엄마 아빠 그런 분을 모시고 딸만 넷인 집안의 장녀. 그러니까 부모의 혜택을 저는 많이 봤죠. 제가 똑똑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부모가 그 사회에 맞게끔 잘 성장을 하셔서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풍족한 삶을 살았던 은영 씨. 그러나 교사가 되어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길 바랐던 부모님의 바람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녀이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들 잘못까지 저한테 다 책임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엄했어요. 막 몽둥이를 때리고 막 진짜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무릎에랑. 제가 배불리는 먹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의 자유, 말의 자유. 나라에서도 통제하고 학교에서도 통제를 해요. 그럼 집에 와서도 또 통제받아요. 저는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넘어온 한국. 은영 씨는 현재 1,200칸의 전복 양식장을 일궈내며 제2의 인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제가 한 15년, 13년, 15년 하루에 한 4시간 잠자고 나머지는 다 일했던 것 같아요. 고생해서 키운 다 자란 전복을 끌어올립니다. 전복이 성장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요거 지금 횟수로 3년. 전복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쉘터와 다시마에 붙은 전복을 손으로 일일이 떼줘야 비로소 수확이 끝난다고 합니다. 맛이 어떤지 먹어보는 은영 씨. 직접 키운 전복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나의 행복? 솔직하게 나의 행복. 노동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키워내기가. 그냥 결실물로 딱 와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행복해요. 맛있으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풍요로운 전복 양식과 공기 좋은 강진에서의 삶. 하지만 남부러울 것 없는 그녀에게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풀어놨어요. 녹음이 끝나면 별표나 우물 정자를 눌러주십시오.
금이야, 언니야. 전화했는데 자꾸 전화가 안 되네. 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화 한 번만 줘. 여동생, 막내 동생이 왔는데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통화가 안 돼요? 안 돼요. 차단시켜놔가지고. 여기 제 동생이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응. 내가 데려다가 잘 살아보려고 이제 마음을 많이 이제 둘 것을 없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을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되는데 그 아들을 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이때만큼은 자기가. 아들. 북한에 있는 여동생들과 함께 살길 바랬던 은영 씨는 긴 설득 끝에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데 성공했고 영원히 강진에 정착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기 때 그냥 늦둥이라 업어주기만 하다가 제가 군대 나왔거든요. 그때 사랑스러운 모습 안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안 보고 이거 볼 수 있는 땅에서도 안 보고 살 줄은. 무슨 일인지 동생은 집을 나간 후 2년이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가 걸레를 들고 2층으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을 쓸고 닦는 은영 씨. 이곳은 누구의 방이길래 이토록 열심히 청소하는 걸까? 동생이 온 다음엔 동생이 여기서 살았던 방이기도 하죠. 막내가. 여기에서 지냈어요? 네, 여기서 이 침대에서 조카랑 막내랑 이제 같이 자고. 언젠간 동생이 다시 이 방을 쓰는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매일같이 청소했다는 은영 씨. 동생에겐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기는 늘 배불러서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밀려오는 게 아들 생각, 그 다음 밀려오는 게 나도 가족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었대요. 다시 태어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보여줄 거예요. 딸과 함께 하루빨리 적응하려 했던 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엇나가는 모습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사랑만 받고 대기업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아버지 엄마의 누뚱이거든요.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 삶과 나는 장녀로 태어났거든요. 그 친구하고 제가 처했던 환경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추억도 다르니까. 이때 은영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통화되세요? 예, 돼요. 그 다름이 아니고 네네네. 동생을 내가 한번 만날 수는 있나요? 이금희 씨? 예. 형한테 지금 가야 되나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지금 알아보려고 전화했는데 일단 지금 이금희 씨가 그 뭐죠? 우리 그 건강검진 하잖아요. 예, 예. 검진할 때 자궁 경부암 진단이 나왔다 그래. 자궁 경부암? 동생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은영 씨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이금치를 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 어차피 나만에는 피부티는 두 명뿐이 없잖아요. 그러죠. 예. 이거 저걸 떠나서 이거 떠나서 사장님이 생각해도 이렇게 네네. 생각했으면 이금 씨한테 좀 선한 감정이 있어서 포용을 해줘야 어쩔 수 없어. 언니고 하니까. 네네. 동생 왔을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제 방황할 때나 없어졌을 때 항상 동생이 어디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줬던 분이에요. 하고 진짜 탈북민이 잘 정착하길 바라는 보안과 형사 중에 한 사람. 근데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위암 경력은 있어요. 근데 기존에 뭐 조상이나 이런데 암 경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동생의 건강은 은영 씨와 이곳에 함께 살 때부터 이미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니까 붓니까 먹지 마 하거든요. 그러면 몰래 뚫뚫뚫뚫 밥그릇에 따라가지고 먹고 나와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고 안 아프면 상관없어요. 아파요.
아침만 되면 11시, 10시, 12시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해요. 치질 끌고 와가지고는 다리를 꾹 눌러요. 그러면 이게 들어갔다가 이게 안 나와요, 살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동생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 아내를 불러내는 남편 성호 씨. 자기도 목숨 걸고 여기를 왔는데 응? 언니가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 외로 안 따뜻하게 해주고 언니는 맨날 뭐라 하고 막 이렇게 감정이 복잡하게 자기도 대립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형부나 언니 편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꾸 자기가 구석기로 몰리고 쫓기고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막 술을 밥그릇으로 먹고 응? 달달달달 마셔버리고 그러는 거야. 동생의 방황이 온전히 동생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걸 은영 씨는 잘 알고 있지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절 때고 뭐 추석이고 구정 때고 누가 있냐. 너하고 나하고는 가족이니까 혼자 쓸쓸하게 보내지 말고 명절 때 며칠씩 놀고 그러면은 혼자만 집에 다녀가는 것이 뭔 일인가. 자매니까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잖아.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맞은디 내려와라 어쩌라 이것은 아니잖아. 근데 서로 그렇게 해서 서서히 고리를 풀어나가라는 얘기야, 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람은 그 처제의 어렸을 때의 그 모습만 기억을 한 것 같더라고. 처제가 성장을 하면서 처제도 뭐 고생도 했을 것이고 어떤 고통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게 있을 텐데 내가 큰언니고 너는 막내야. 이런 게 나는 좀 어떤 게 복합되지 않았나.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음 날 바쁜 은영 씨에게 오랜만에 주어진 휴일. 배낭을 메고 꽤 먼 길을 떠나려나 봅니다. 바로 동생이 살고 있다는 동네를 가보려고 합니다. 설레요. 기대되고 설레고 그냥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모양일까, 모습일까. 주변 지인들의 수소문만 듣고 무작정 도착한 경기도의 한 동네. 동생이 살고 있는 정확한 집 주소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거리를 배워야 합니다. 목적지는 그냥 안산인데 옛날에 동생이 술을 좀 잘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혹시나 돌아다니다가 보지 않을까. 우연하게라도 마주칠까. 동생이 자주 갈 만한 곳 위주로 돌아보는 은영 씨. 하지만 동생과 비슷한 사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돌고 돌았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지쳐버렸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답답한 마음에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봅니다. 은영 씨가 이곳에 온 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그 친구가 거주해 있는 주변을 맴돌았어요. 늘 맴돌았어요. 빙빙 돌면서 구미야 내가 왔다 이렇게. 안산만 지하철 타고 많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없으면 혼자 이름 불러보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소리치면서 울기보다는 가슴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함께 살 땐 서로를 이해 못한다며 언성을 높였지만 막상 옆에 없으니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생뿐이었다는 걸 은영 씨는 자신이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음 날 은영 씨의 집. 일상으로 돌아온 은영 씨가 전복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택배 물량만 하는 거라 저희 식구들끼리 하거든요. 손 엄청 많이 가요, 이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거기 뭉쳤었어. 아팠어. 뭐 꽤 많이 묻혔는데. 많이 뭉쳤지. 일만 하니까. 아픈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훨씬 낫죠. 아픈데 이 사람도 힘드니까 나 아파 하기도 좋아하니까 말 안 하고 있다가 정작 해주니까 좋죠. 시원하고. 동생을 못 보고 온 허탈함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오늘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은영 씨.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풀어놨네. 하긴 뭐.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애타는 언니의 마음을 알까? 어떤 때는 이런 동생이 미운 적도 있었습니다. 막내가 잠이 안 와서 라는 게 수면제거든요. 독한 수면제. 그걸 1000알을 사다 놨대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군부대에서 진짜를. 엄마가 그걸 알고 계시다가 막내가 이제 시장에 도매하러 나간 사이에 그 약을 드시고 자살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동생이 사실 더 미웠어요. 피디님, 나 핸드폰 한 번만 빌려주실래요? 핸드폰? 동생이 내 전화는 차단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동생의 목소리를 기다려보는데요. 그 순간 네, 여보세요? 구미야. 네, 여보세요? 구미야, 언니야. 네. 목소리가 왜 그래? 왜 목소리가 어디랬어요? 가래, 착 감겼는데? 금이야, 얼굴 한번 볼까? 그래도? 나 지금 여기 저기 아무것도 안 오늘- 묻고 안 따질게. 그냥 너 아니 얼굴만 그냥 나 보는데. 오늘 알바 나왔는데 지금 여기 통화할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좀 이따 통화할게요. 그래. 네. 어렵게 닿은 연락이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며칠 후 파우치를 들고 거울 앞에 자리를 잡은 은영 씨. 오랜만에 꺼낸 화장품으로 꽃단장을 해보는데요. 오늘 어딜 가려는 걸까? 화장을 잘 안 해요, 거의. 근데 동생 보러 가는데 다 주글주글해서 그냥 깜짝 놀랄까 봐. 출발하기 전 은영 씨가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가서 잘하고 와. 응? 가서 좀 마음 좀 비우고 잘 타일르고 잘 하이하고 와. 혹시 또 실망하진 않을까? 아내를 보내는 성호 씨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마음은 무겁겠지만 어찌겠어. 한기간인데 풀고 살아야지. 딱 둘밖에 없잖아 이 나만에. 그런 마음이 잘하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드디어 동생이 사는 동네에 도착한 은영 씨. 발걸음을 재촉해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하는데요. 혹시나 동생이 마음을 받고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을까 봐 불안하기만 합니다. 금이야. 여기 역곡 1번 출구 앞에 큰 약국인가? 문 나갈게요. 알았어. 여기 있을게. 와. 동생이 내려온대요. 안 울려고 노력해보려고요. 동생은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보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은영 씨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옛날처럼 동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노라 다짐한 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동생. 그런데 금이야, 금이야. 야, 살 빠졌네? 오, 빠졌는데? 많이 안 하지? 들어가야지. 시윤이는? 시윤이? 응, 안 데리고 왔어. 네, 여기 좀 앉자. 할머니 엄마랑 언니랑. 근데 살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어제 잠 못 잤지? 어제 잠 못 잤다? 네. 너 목소리, 안 엄마 죽어. 목소리. 엄마 목소리 생각나서. 안 죽어. 명 즐겨. 목숨을 걸고 언니를 찾아 국경을 넘어온 금희 씨. 남한에서의 언니는 엄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은영 씨의 품을 떠나 홀로서기한 금희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언니의 소중함을 알아주길 바라며 모질게 내쫓았지만 도시에 혼자 상경한 동생의 집으로 가려니 낯설고 어색한 은영 씨. 들어오세요. 집이 우리 이 방이 닳아서 바닥에 차서 이거 깔고 있는 거. 여기서 자고 여기는 이것도 이만큼 있어? 금희 씨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데요. 빨래와 잠잘 곳이 구분되지 않은 복층으로 된 방, 딸과 함께 지내기엔 다소 좁은 거실. 언니 집만큼 크진 않지만 자신만의 터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부암 척이라고 진단을 받았어? 올해 건강검진 해가지고 갔더니만 어. 거기 석연서를 써주더라고요. 저 약을 먹으면 낫는데? 주사를 3일에 일주일에 2번씩 먹고 있어요. 근데 일을 힘들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은 일을 해야지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 언니도 처음에 그냥 왔을 때는 일로 손 털고 나 앉으면은 잡생각만 많이 잡생각 나고. 많이 나고 그 맞아. 허무하고 딱 오듬에 아직도 3년 차인데 집은 북한이고 여기에 딱 무슨 장사 떠나온 그런 느낌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완전히 안정이 안 돼가지고. 23년 전 나만의 조금씩 털을 잡은 자신처럼 동생도 적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생이 잘 먹던 전복을 가져왔는데요. 엄청 크다. 맛있다고 먹기는 하면서 항상 이 뒤쪽으로는 아들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아들이 걸리고 이제 언니네 집이 이렇게 2층이잖아요. 근데 저녁이면 2층에 우리 올라가면은 언니하고 형부가 시은이를 가운데다 놓고 이제 재럼 떠는 걸 보면서 웃을 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2층에서. 우리 아들 혼자 있는 아들은 어떡하고 있을까 하고. 아이는 내가 어디 간지 몰라요. 아직도 작년도에 직접적으로는 전화를 못 하니까 간접적으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치료간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나 왜 안 오냐고 선거만 기다린다고. 금희 씨의 아들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평양에 홀로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2 글자만 말해도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데 그냥 내가 울지 말자. 내가 울어서 쓸데없으니까. 처음에 왔을 땐 그냥 물덤벙 술덤벙 미치도록 술 먹고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조금 내가 누르고 조금이라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맨날 아프다고 너네 생각나? 다리 꾹 누르면 이게 안 나오던 거.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러고 술을 먹으니까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로. 아니 저거는 그냥- 짐승인가? 떠먹고 이렇게. 말리면 더해 그렇게 하고
그때 왜 먹었겠어? 언니가 얼마나 까칠하게 이야기하던 줄 알았나 언니? 처음엔 안 그랬지. 금희 씨가 언니에게 바랐던 건 충고와 질책이 아닌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주고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기다려줬다면 어땠을까? 딱 그지 군인처럼 딱딱 틀을 만들어 놓고 아침 9시 출근해. 뭐 11시 반에 점심 먹으러 올라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하루 일과를 딱딱 숨막히게 짜줬던 건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준 게 아니라 내 소유물로 굳이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미안해요. 금이야, 진짜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 했던 말 2년 동안 쌓인 앙금이 하루 만에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었기에 오늘의 만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은영 씨와 금희 씨는 알고 있습니다. 자매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 함께 밥을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로의 입에 넣어주기 바쁜 은영 씨와 금희 씨. 두 사람 다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왜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을까? 바라는 것만 많았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강진에 가서 아직 그 공기 좋고 그런 거는 상상이 떠올려지는데 아직은 거기 내려가서 산다 하면 또 갇힐 것 같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편하면 편한 대로 이렇게 가다가 조금 마음이 바뀌면 이야기해. 응원해. 너가 선택하는 거에 응원해 주지. 동생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은영 씨. 마지막으로 금희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왔을 적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언니가 강하게 살았다고 해서 꼭 너도 강하게만 살아야 하는 존재로 내가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지금 다시 만나서 처음에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 그럼 언니가 엄청 잘해줄게. 하고 고마워. 여기까지 살아서 돌아와 준 거. 진심을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결심한 은영 씨 자매.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찬란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